지금 윤석열 정권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계엄 선포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페이스북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가 할까요? 예. 민주당이 승리하는 선거제도를 주장해야 합니다. 야권의 승리도 중요하나 권력의 속성과 정당제 국가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자당의 승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윤 정권이 권력을 사용하는 대범함을 놓고 보면 22대 총선에서 조금만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계엄을 선포하고 독재를 강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최소 단독 과반 확보 전략을 통해 윤 정권 심판과 계엄 저지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요거를 또 보수 언론들이 막말 프레임으로 몰고 갑니다. 뭘 막말했어요? 뭐 그러니까 어디가요? 법률적 용어고 어디 있나요? 국회에서 쓰는 용어고 사회과학적 용어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민주당이 너무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같이 대치를 해줘야 되는데 저쪽 보수 언론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막말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할 때 저지선이 있어야 돼요.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린다고. 아니 뭐 저기 옛날처럼 뭐 구족을 멸하겠다 그런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능지처참하겠다 소리 한 것도 아니고 뭡니까 계엄령 그다음에 탄핵 이거 아닙니까 전부 다 법률적인 용어인데 뭐가 문제예요? 아니, 그럼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하고 총선 승리를 왜 당연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거 당연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탄희 의원이 자기 지역구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전제 조건을 걸었죠. 병리평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 뭐 험지 출마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뭔가 정치인의 특성 중에 하나가 그거긴 해요. 일반인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내 주장이 맞았음을 증빙하기 위해서 너무 멀리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탄희 의원 좀 취해 있어요. 그렇지. 뭐 청문회 때도 잘했고 사실 그다음에 뭐 상임위 활동도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대선 주자에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고. 그리고 네. 한 3% 4%도 나와. 그러게 보니까 좀 취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연동형이든 병리평이든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거제도는 룰이기 때문에 선악의 문제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략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기에 이 전략이 민주당에 유리한지 저 전략이 민주당에 유리한지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지금의 시대 정신은 윤석열 정부의 퇴진과 대한민국의 정상화입니다. 지금 이탄희 의원이 의원직을 걸어야 될 것은요.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의원직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 촛불 집회 현장에 나와서 국민들과 싸우기 위해서 국회의원 배지 던지는 것이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자기 개인의 취향에 해당되는 소신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그 국회의원의 무게라든가 이탄희라는 사람이 현재 국민들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감 이런 부분에서 저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국민의힘한테 위성정당 방지법에 협조해라라고 기자회견할 수 있어요. 네, 국민 향해서. 나머지 이제 병리평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게 있을 때 같은 당이면 최소한 그거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대표 면담 신청 먼저 해야지. 네. 설득을 하고 싶으면. 그러면서 병리평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대국민 여론 작업을 해야 되는데 대상이 당대표여가지고 당대표가 이거를 안 받아주면 악이라는 프레임을 만드는 건 옳은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국회의원은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의 대변인실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월급도 안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나가서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할 때 제가 그 비판의 일부는 뭐 해명도 하기도 하고 동조를 하기도 하고 반박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항상 내가 민주당이 몸담는 거에 대해서 되게 한편으로 계속 마음이 한켠으로 좀 안 좋으면서도 이렇게 뭐 해명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한번 제가 이탄희 의원에 대한 뭐 호평 상당히 많죠. 그런데 방송을 제가 모니터링 할 때마다 딱 마음에 박혔던 게 뭐냐면 나는 국회의원도 아닌데도 막 마음이 찔리고 방송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게 많은데 저분은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인데도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럴 때 민주당 지금 정당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무소속이 아닙니다. 민주당에 속해 있으면서 민주당을 저렇게 비판하는 방송을 어떻게 할 수 있나라는 것도 이상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성정당 방지법 좋습니다. 그건 국민의힘에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라는 것은 아직 당대표가 병립형을 하겠다라고 안 했습니다. 대표가 연동형에 대해서도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표가 어떤 결정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본인이 마치 본인의 자리를 내세우면서 본인이 뭔가 이렇게 힘의 대결에서 팽팽하게 맞설 수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곧 총선을 앞둔 민주당에 지지하는 분들의 분열을 일으키는 걸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인지 지금 이 태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아니 뭐 이단희 의원 너무 이렇게 비판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는 게요. 뭐 민주당의 국회의원 169명 되죠. 네. 120명은 이탄이 가는 이야기 뭔지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120명. 자당 의원 비하 발언. 뭐 사실 그런데 뭐 그렇게 치면 이탄희 의원은 이 정도 아니, 공부한 거고 뭐 자, 똑똑한 축에 들어요. 그나마. 이야기 원점으로 돌아가서 사실은 이제 김용민 의원이 뭐 저 윤석열을 국회에서 만났을 때 같은 또는 저 민영배 의원 출판 기념회 발언 이런 것들이 네. 저는 이런 거는 민주당이 막말 프레임에 빠지면 안 되고 끊임없이 선명한 목소리 내준 사람 필요하고 사실 위기의식 느끼는 건 맞죠. 왜냐하면 뭐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지금 현재로 보면 이길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조금이라도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면 계엄령 선포하려고 할 것이다. 국민들 입장에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 게 국민의힘이 만약에 과반해버리잖아요. 국민들 윤석열 임기 채우게 할 거예요. 과반을 해버리면. 계엄령은 저기 교통체증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국민의힘이 과반을 해버리면 이제 날개를 달겠죠. 극우 정치가. 뭐 말도 안 되는 짓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이걸 막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고 요거를 막말 프레임으로 가는 건 좀 웃기고요. 탄핵 이야기 나왔으니까 일단 지금 탄핵 대상자인 손준성이 법정에서 진술 거부만 78번 했다고. 참 대단합니다. 진술 거부합니다. 진술 거부합니다. 78번 했다는 거죠. 공수처는 지금 징역 5년을 구형했고요. 공수처가 그 징역 5년을 구형한 이유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잊고 검찰총장 가족을 비호하려고 수사 정보를 이용했다. 국기문란 행위다. 징역 5년을 구형했다는 건데 저렇게 혐의자에서 재판받는 자를 이 승진시킨 윤석열 정권. 전 정권이 임명한 사람들은 기소만 돼도 내려가라고 난리 치는 정권이 손준성은 그거잖아요. 징계까지 시켜줬어요. 지금까지 시켜주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국민의힘을 이용해서 민주당 관련한 인사들을 고발하려고 했던 고발사주 사건. 근데 텔레그램에 김웅한테 전달했던 사람이 손준성으로 나와 있고 그걸 조성은 씨 텔레그램까지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데 78번이나 진술 거부했다. 이거는 물론 탄핵 당할 때 꼬투리 잡히지 않으려고 했다는 분석이 가장 유력하긴 하죠. 탄핵해야 돼요. 손준성은. 뭐 많이 그리고 이제 손준성은 결국은 한동훈 그다음에 그 윤석열 부부와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지만이 그 약한 고리들이 떨어져 나옵니다. 손준성뿐만이 아니고 또 이 손준성과 그 과정에서 협력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다 아시겠지만 고발 사주라고 해서 이제 딱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 많이 뭐 너무 중간에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한마디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였던 이제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이런 인사들에 대해서 검찰이 고발장을 직접 작성해서 국민의힘 현 국민의힘 그러니까 김웅 의원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해서 당에 전달을 하고 당에서 마치 이것을 검찰에다가 고발하는 것처럼 이거를 사주 의혹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명백한 증거들이 지금 다 혐의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5년을 받은 건데 이것도 지금 저는 이것도 윤석열 탄핵에 만약에 탄핵이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네. 이것도 그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 위법한 것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지금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소위 이제 원외 총선 도전 인사들 상당수는 윤석열 탄핵이 그 총선 공약일 가능성이 높아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기세를 저는 두 가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윤석열과 다르게 이 민생에 대한 부분을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게 첫 번째고,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가는 임기 못 채운다 정도 뉘앙스로 끊임없이 투쟁을 해주고, 밖에 도전하는 인사들은 더 이상 우리는 임계점을 지금 지났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쭉 가줘야 되고, 사실상 민주당의 전체 총선 공약이 우리한테 다수당 주면 윤석열 탄핵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미지만 주면 돼요. 공식적으로 걸지는 않지만. 난 그게 민주당 승리에 저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제 전략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정치의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지도자 자리잖아요. 지도자라고 갖춰야 될 덕목이 있어요. 지도자는 어쨌든 간에 국민들보다 반발짝 정도는 앞서가면서 국민들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향도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국민들의 60%가 윤석열을 싫어합니다. 그중에 제가 늘 이야기하는 증오의 강도가 55% 정도는 윤석열이 정말 싫다예요. 55%의 국민이 윤석열이 정말 싫다라는 것은 우리 지지층 플러스해서 중도층의 절반 정도까지 윤석열 끌어내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그럼 그 지도자는 내가 끌어내리는 적임자고 앞장서서 하겠다, 내가 선봉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맞죠? 공약에 넣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공약에 있어요. 넣어야 되나요? 민주당이 이번 지도부 뽑을 때 네. 공약 중에 하나가 이 조중동 신문을 치우겠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 보고 가스라이팅 당하면 네. 계속 조심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게 남아있어요, 민주당에. 조중동 신문을 치우겠다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조중동 신문을 아침에 이렇게 넣는 거를 네. 아예 지금 안 당에서 안 하고 하죠. 있다는 네. 거잖아요. 그거 안 안 보면 하죠. 되지 뭐. 근데 어쨌든 간에 조중동 프레임의 세상을 보는, 조중동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옛날에 트위터할 때 이런 거 있어요. 조중동 문매연. 문매연. 문화일보, 매일경제. 매일경제, 연합뉴스까지. 연합뉴스. 이게 6대 신문이 사실상 여론을 다 주도해버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탄핵 대상자. 이정섭. 한국일보 단독이 하나 나왔죠. 불법 전과조의 의혹 이정섭, 검찰 후배 등에게 조회 사주 정황. 저게 처음에는 크다 이거는. 참 이 사람. 처음에는 저게 이제 경찰 통해서 한 것처럼 보였는데 검찰이었죠. 이걸 역추적해 가보니까 이정섭 후배 검사가 로그 일을 했더라까지 나온 거지. 야, 이건 큰 죄인데. 서울중앙지검 범죄 소속 기록조회잖아요. 검사들 구성원들이 킥스, 그러니까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을 열람해서 했던 역추적했던 이런 흔적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뭐 직권 남용에다가 진짜로. 범죄 기록조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이번에 이거 폭로했던 처남댁이 했던 처남댁이 이정섭 부인하고 했던 카톡이고요. 이 내용은 뭐 다 알려진 내용이고. 네네. 그래서 지금 가사 노동자에 대한 범죄 기록 조회 이런 것들까지. 근데 지금 이정섭이 이 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저 단독이 중앙지검통에 나온 단독이에요. 한겨레가 탐사해서 한국일보가 탐사해서 낸 보도가 아니고 중앙지검에서 흘러나온 거란 말이에요. 오. 야, 그럼 두 가지 경우의 소에는 하나는 내부 고발자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적당히 꼬리 자르기 위해서 범죄의 경중을 줄여버리려고 하는 저는 그런 후자라고 의도일 수도 봅니다. 있고, 네. 싼 거 끊어주는 거. 근데 그 접속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그게 큰 죄가 될 건데 네. 아마 이후에 변호사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자격정지 요건이 저는 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소위 이제 5명 영원천민, 이영원천민 줄여서 그러는 거야. 내가 공교롭게 하다 보니까 이영원천민이 됐어. 이상민, 윤영찬, 이원욱, 조홍천. 민은 또 이상민, 아니 저기 한 명 더 있잖아요. 또 헷갈리신. 김종민. 이영원천민.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탄핵 남발하지 말자로 가버렸거든요. 탄핵 만능주의 하지 말자 이렇게 가버렸던. 사실상에 보면은 그 윤석열 정권에 이제 부역하게 되는 것까지 오는 것 같아요. 이게 군사 독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게 그런 거라니까요. 이탄 의원 이야기도 했지만
자신들의 어떤 결정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비상식적인 발언들을 하게 돼요. 너무 멀리 가는 거지. 이탄희 의원한테 너무 이렇게 욕하실 필요 없어요. 너무 욕하실 필요 없어요. 저기 악의로 그런 건 아니니까. 잘 모르셔서 그런 거니까 너무 이렇게 국회의원 정도가 몰라서 그런다는 건 되게 치욕적인 발언이구만. 몰라요.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정치 몰라요. 제도는 더 모르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우리가 윤석열을 최대한 심판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주에 최강욱 의원 저 막말 논란이 한 주를 덮었잖아요. 네. 근데 그 주 내내 했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오릅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하고 좀 덤볐으면 좋겠고 정무적 감각이 첫 번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무적 감각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이탄희 의원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몰빵론이 아니라 다양한 연대 연합 전술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을 포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연동형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은 국민의힘이 분화돼서 이준석, 유승민 등도 윤석열 탄핵에 찬성한다더라. 그러면 그 사람들과 우리 연대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 근거를 주자. 이런 식의 이야기에서 출발된다면은 이게 시대 정신과 전략적 가치로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은 다원화된 민주주의, 그다음에 민주당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끊어서 나오니까 이 사람이 참 시대 인식이 참 아니라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본인이나 이낙연 개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를 흔들 목적으로 이탄희 의원 주장에 동조하고 있어 지금. 병리평 받으면 안 된다. 이럴 때는 저는 제 개인적인 전망은 그래요. 병리평으로 완전 회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 절충안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나올 거라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절충안이 나오거나 원래대로 가거나. 원래대로라는 거 뭐 캡 30표 쓰이고 그런 그건 거요? 불가능해요. 아니죠. 지금 그러면은- 현행법은 어떻게 됐냐면은 지난번에 준연동형을 하면서 부칙 조항을 들어서 다음 부분부터 완전 그렇죠, 연동으로 그렇죠. 가기 네, 위해서 네. 현재 이제 그쵸? 법을 안 고치면 완전 연동형이거든. 네. 완전 연동형인데 지금 합의해가지고 법을 바꿔야 되는 상황으로 가면은 그냥 병리평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권역별도 아니고 그냥 과거식의 완벽한 병리평을 바라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병리평 비례제가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냐면요. 민주당은 영남에서 지지율이 30% 가까이 나와요. 그러면 영남에서 비례대표가 4~5석 이상 나와요. 근데 국민의힘은 호남의 인구도 적은데 지지율이 10%밖에 안 나와요. 그럼 아예 많이 안 나와야 나오죠. 한석 나올까 말까요? 국민의힘이 손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합의하는 형태로 권역별 비례제로 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 과거처럼 병리평 비례제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연동형을 그대로 남겨두거나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정치적 상황을 12월 맞죠. 27일 날 도이치모터스 특검도 보고 자 이준석하고 걔들이 당을 어떻게 만드는가도 보고 그다음 윤석열 탄핵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는가도 보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자꾸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우리가 그럴 필요 우리 침대 축구 해도 돼 지금. 그러니까요. 네. 어쨌건 간에 제 예상은 결국에는 위성정당 형태의 정당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일장일단을 봐야지 계속해서 장점만 보거나 단점만 보면은 정치적으로 이상해져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거 제도 나올 때마다 제가 성질 내잖아요. 네. 성질 내는 게 유튜브 하시는 분들 대부분 몰라요.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중대선거구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걸 모 유튜버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의원들이 합의하면 된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나 성질을 버럭냈지. 내각제는 개헌 상황이야. 그것도 모르고 떠드는 유튜버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진짜? 그분이 그렇게 떠들었어요. 참. 근데 그걸 막 따라가는 거야 사람들이. 자, 이야기 좀 더 진행해 봅시다. 이야기가 좀 샜는데 지금 오늘 내일 모레 그러니까 11월 말일 날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논란이 있지만 결국 열린다. 그러면 그날 정도에서 이제 지금 탄핵 대상 중에 이동관 같은 경우는 어제 보니까 그 해직 기자들이 반헌법적 언론 탄압 이동관 탄핵하라면서 길거리 행진도 하는 지금 이 상황들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이동관이 기름을 부었죠. 이동관이 이제 나를 탄핵해도 제2의 이동관이 나온다. 저거는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도 논리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지가 나쁜 사람이지 않은구나. 그 사람. 그러니까 이게 더 빡쳐가지고 이제 저 해직 기자분들이 저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저는 민주당이 여기서 자고 있으면 죽도 밥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본인들이 아직도 무슨 역풍에 대한 걱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민 탄핵 기각되거나 뭐 어떤 논란이 있어도 지지율이 출렁출렁 안 해. 지지율 변수는 딱 하나 남아 있어요. 윤석열이 외교를 나가서 실수하냐 안 하냐가 결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큰 실수 없으면 지지율 한 2, 3% 오르고 조금만 무슨 또 큰 실수가 생기면 또 떨어지고 이 과정이지. 민주당 변수가 사실상 사라진 상태. 뭘 해도 지지율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럼 이동관하고 손주성 다음에 이정섭 이런 사람들 탄핵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아마 오늘 김건희 명품백 받고 이런 사건이랑 곁들여져서 아마 오늘부터는 정치권 자체가 그 태풍이 부르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민주당이 중심 잘 잡아야 된다. 제가 아까 농담 비슷하게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이 윤석열 정부가 끝나고 기자들이 헛소리했던 거 전부 다 남겨서 친윤 임명사전 만들어야 된다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정치인들이 안일하게 행동했던 것들도 한번 3년 후에 4년 후에 되새겨 보면 기가 찰 거예요. 지금 윤석열 일당들이 대통령실에서 또는 그 권좌에서 하고 있던 일들 우리가 모르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겠어요. 드러나는 게 이 정도다면은 박근혜 정부 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드러나는 거 정말 일말의 작은 것밖에 안 됐지만은 결국은 최순실 같은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단 말이야.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은 사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흑막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거 생각한다면은 지금 당내에서 찌르고 뽑고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탄핵이 과하다 이런 목소리 했던 사람들 나중에 정말 인생을 걸고 책임져야 될 거예요. 맞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당시 박근혜 탄핵 때 이재명 대표의 포지션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성남시장과 민주당 당대표의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당대표는 결정하는 자리니까, 최종 결정하는 자리니까요.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유.